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거 저희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그제 두 가지가 있거든. 쟁점을 가지고 푸는 게 있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국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문제 푸는 게 내가 지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이 있으면 그냥 불 앞에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불이 있으면 뭐 해가지고 피해서 가야지.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60점 정도는 알고 있거든. 100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60점이란 말이지. 60점인데 그 60점을 가지고 60점을 맞추면 되거든. 근데 그 60점을 가지고 그냥 불이 있는데 달려 들어가면 타 죽는다. 그러면 몇 점 나오냐면 40점이 나오는 거지. 그걸 피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왜냐면 여러분이 100점 같으면 쭉 읽어도 된단 말이지. 100점, 여러분 만약에 100% 알고 있으면 쭉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게 100%가 아니라 60%, 70% 이렇거든. 그러면은 거기 20%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피해서 가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은 그냥 막 읽으니까 조금만 길면 짜증내거든. 근데 이번에 시험 응시원서 접수한 거 알잖아요. 20만 넘었잖아. 30만이 아니고 20만이거든. 그거 해보면 막 중복해서 30만 1차 2차 합쳐지니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거 빼면 한 20만 되는데 거기서 몇 퍼센트 합격하냐면은 일반적으로 2만 내외단 말이지. 10%거든. 몇 퍼센트? 10%인데 거기서 이제 20만이 응시 원서 냈으면 시험 치는 거는 한 8만 명은 결시하거든. 시험 안 친다고 그냥 관심이 있어갖고 응시 원서 낸 거고, 그래서 보통 한 12만 한 10만 원 정도 거기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하니까 보통 한 20% 이렇게 잡는단 말이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는 이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락 없이, 이제는 알잖아, 그죠? 과락 없이 몇 점 넘어가면 60점 넘어가면 무조건 뭐 해야지 합격시켜야 되거든. 이게 자격시험이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중개사협회나 여러분도 만약에 시험 치고 나면은 뭐 하지 마라, 적게 뽑아라, 먹고 살기 힘들다, 미치겠다, 포화상태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자격만 되면 주고 그 다음 먹고 사는 거 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못 먹고 살겠다,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지, 도태되는 거지. 그게 시장 원리거든. 시장 원리는 뭐만 되면은 자격만 되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살아남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그게 시장 원리거든. 기사 기능사도 자격이잖아요. 기사 기능사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줍니까? 그냥 요건이 되면 주잖아요. 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 요즘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여러분 중개사보다 못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왜? 1년에 로스쿨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00명 이상씩 합격하거든. 옛날에 여러분 60명씩 70명씩 합격했잖아요. 옛날에 막 검사 합격하고 나면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 검사 임명받고 나면 영감님 이렇게 할 때는 60명씩 뽑았거든. 언제? 옛날에. 지금은 얼마? 1500명씩 하잖아. 1년에 몇 배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응시 인원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문제를 가지고 달라들면 안 되고, 길 때는 쟁점이 있단 말이지. 짧을 때는 국어, 길 때는 쟁점과 국어 이게지. 그런 그런 걸 연습하는 거지. 시험 몇 점 맞는지 연습하는 시험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은 정말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해가 60점 받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6주 동안 시험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다.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문제 푸는 쟁점 연습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서 몇 점? 60점 받게 하는 거지. 이 점수 70점 맞으면 기분 좋다 이러잖아. 그건 70점 맞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오히려 어렵게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 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의고사 늘 쳐가지고 60점 넘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한 40%고 60%는 모의고사 쳤을 때 항상 40점 50점 나온 사람이 60%다. 그럼 40점 50점 나온 거는 그 학원에서 그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옛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게을러다. 노력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려워요 이러면 선생님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려워요 그 소리 듣기 싫거든. 그럼 뭐 한 거? 쉬운 거 주는 거지. 그러면 점수하니까 65점 70점 나왔다 기분 좋다. 선생님한테 어려워요 소리 안 하거든. 왜? 내가 60점 넘어가니까 합격할 것 같습니까? 합격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점수에 뭐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한 50점 넘어간다 그러면 뭐 하겠구나 합격하겠구나 하고 안에 있는 문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기억하려고? 문제 푸는 연습. 40점 50점 합격한 사람 많다. 근데 3자 붙은 사람 좀 힘들다. 몇 점은 힘들고? 3자 적어도 45점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은 문제 안에 있는 많이 풀고 안에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문제인데 뭐 길든 짧든 길게 만들 수도 똑같은 문제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출제자 마음이거든. 내용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길게 만들어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짧게 만들어도 내용이 알아야 되고 때로는 짧게 나오면 더 어렵다. 함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면은 분명히 길잖아요. 길면 오히려 유리하다. 왜? 오히려 길면은 출제하는 사람도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면은 확실하게 틀린 거 확실하게 맞는 걸 한 개를 딱 던져준단 말이지. 그게 5개 중에. 근데 그걸 막 쓸데없이 읽고 있잖아 길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던져준 걸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던져준 거는 어떻게 모르고 슬쩍 지나고 쓸데없는데 막 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 연습. 자 41번 간다. 41번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41번은 무슨 공정? 불공정. 그지? 기억 틀린 거 찾는데 기억은 OX O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치? 그건 아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 다음에 무경험 이것도 무경험 지금 41번은 가장 평범한 문제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뭐 보통 일반 사회 그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X. 41번은 이건 기본 쉬운 거다 이런 거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재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현재의 불균형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때 몇 배? 4배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기험 셋 중에 한 개 이 2개가 있어야 104조 무효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급부와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경솔 궁박 무기험 추정되지는 않고 셋 중에 몇 개를 입증? 한 개, 2개.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란다. 현재의 불균형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 한 개 입증해야 일일이 입증. 그럼 4번은 디귿은 어떻게 표현하노? 저번에 이야기했죠. 103, 104 항상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내 느낌은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 이런 거는 빨리 쟁점을 가지고 추인 추정 없다 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읽으면서 생각하면 틀리는 거지. 읽으면서 하면 모르는 거지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리얼 불공정 법률의 104조는 단독에도 적용되지만 맞죠? 어느 거? 이거 했잖아요. 포기 외상대금 채권 포기.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 포기. 그건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지. 그럼 104조 적용되고 무상 편무 경매 정려 4개 적용되지 않는다. 오 가는 거지. 그럼 미엄 대리인의 경우는 무슨 공?
공궁, 무슨 대? 경무대, 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맞는 것, 틀린 것은 어느 거? 니은과 디귿. 아는 거 나왔을 때는 빨리 읽어서 하고, 조금 약간 어려울 때는 빨리 천천히 읽고 이래야 한다. 쭉 이럴 때는 아는 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딱 보니까 몇 조, 불공정하니까 딱 아는 거네, 그지? 그 다음, 42번 교통사고 딱 나왔잖아, 이거. 교통사고 나오면은 이거는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딱 보니까 뭐 후유증 어쩌고저쩌고 딱 밑에 보니까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가상적어사, 그치?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가상적어사, 니은과 디귿. 이렇게 풀어야지. 그래야 이런 거 41, 42 이런 데서 시간 줄여줘야 긴 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럼 42번 같으면 읽어도 모른다. 모르는 거지 뭐. 틀리는 거지. 문제 그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은 문제 푸는 연습이 지금 안 됐대. 그래서 이 6주 동안, 4주 동안 뭐 하느냐 하면 문제 보는 시각과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보는 시각과 문제 푸는 연습에다가 안에 있는 그 사회 선생님이 해준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 습득하는 것이지 점수 60점 받는 게 아니단 말이지 이게. 근데 여러분은 막 점수에 목숨을 걸거든. 점수 아무 필요 없다 지금은. 뭐 하면 된다? 합격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합격. 자 43번 간다. 43번 그러니까 41, 42, 43 다 쉽잖아요. 단지 여러분 유형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유형이라서 그렇지.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출제자가. 왜냐하면 그래야 공부에 한 사람 안 한 사람, 공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사람, 시험은 어떤 사람을 걸러내냐면 공부 안 한 사람은 확실하게 걸러지고 공부 잘한 사람도 걸러지는데 시험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누구? 중간자가 있는 거야. 중간자를 걸러내는 게 시험이거든. 이미 확실한 사람은 일단 합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죠. 2자 3자 붙었다. 그 사람 이미 걸러지는 거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점? 40점 50점. 여기 사람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그게 공부단 말이지 그게. 그러면 지금 41 42 쉽잖아요. 43도 쉬운 거지 뭐다. 빨리 제목 붙여라. 통정이지 108. 통정이면 이미 끝났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그럼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읽으면 안 되고 빨리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은, 그러면 병이 선이냐 악이냐 중요하지. 병이 선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 뭐? 무효. 끝.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 그러면 이런 거지. 병이 선이라 하여도 하면 그대로 뭐? 유효지. 병이 선이면 갑과 을 사이에, 자, 그럼 지금 1번은 묻는 게 병을 묻는 겁니까? 갑과 을이 묻는 겁니까? 갑과 을이 묻는 거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만 저하고 분석을 해보면 병이 선이라 하여도 그는 그 허수지, 허수 사족이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뭘 묻고 있노? 갑과 을. 뭐 병에게 넘어갔든 안 넘어갔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만 답답하다 문제 푸는 게 선생 너하고 풀면 쉬워 알아. 그 말은 안다는 말이지. 내용은 아는데 뭐가 안 되고 있다?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 합격시키고 싶겠습니까? 떨어뜨리고 싶겠습니까? 합격시키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1번 맞다. 1번은 핵심 단어가 누가? 갑과 을. 2번 병이 악인 경우. 병이 악인 경우 가면 병을 묻는지 갑과 을은, 병이 악이면 병을 물으면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 3번이 이제 답인데, 병이 악인 경우, 자, 병은 취득 못하잖아.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빨리 대라. 해설. 제3자가 취득 못하면 해설. 담보 책임 나와야지. 그게 모르면은 3번 답 못 찍는 거지. 다시,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무조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무조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어떤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악인 경우는 무슨 죄만? 해죄만. 만약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도 취득 못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지. 악인 경우 끊고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해제할 수 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치? 그래서 3번 되는 거지. 그게 실력이다, 요거. 요 3번은 아까 좀 많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거든. 다시, 제3자가 무조건 취득 못하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제3자가 취득 못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악일죄라도 담보 책임. 악일죄는 무슨 죄만? 해제만. 선인데 취득 못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렇게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병이 선인 경우, 그럼 병은 일단 뭐하고? 유효. 그럼 병이 선인 경우는 이때 누구?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치? 판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이득? 부당이득. 5. 그 다음에 5번 병이 선인 경우, 갑이 무효를 주장할 때, 요거는, 자, 특이하다. 병이 선이면 그대로 뭐다? 취득하잖아요. 근데 갑이 무효를 주장할 때 병이 이를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43번에서 지문 특이한 게 몇 번 하고? 3번하고 5번이지. 그래서 그 5번은 갑과 을 사이에서 무효. 자, 그럼 선의의 병에게 갔다. 선의의 병에 가면은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잖아요. 그지? 유효 가면 갑과 병은 병에게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무슨 구로? 거꾸로. 그치? 저번에 무슨 구로?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내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럼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선의의 제3자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지, 지금. 누가? 병은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43번 꼭 43번을 가지고 통정 나오면 아까 3번하고 지금 5번 기억해야지. 중요한 지문. 그런 거 체크해 놓고. 그 위에 거 41번, 42번은 기본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아는 거. 그런 거 이제 체크해 놓고 기억하는 거지. 문제. 그 다음 44번 통정이지. 그지? 쉽잖아요. 지금 41, 42, 43 쉬운 거다. 단지 이제 그 지문 3번하고 5번이 조금 그 약간 특이한 건데 그런 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44번 통정의 표시 갑니다. 똑같이 뭐 43, 44 두 개나 나왔네. 자, 선의의 제3자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핵심 단어는 무슨 제3자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생략됐다. 누가?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때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한 개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문제를 통해 지문을 통해서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은 됐습니까? 가장매매에서 매도인 매수인은 당사자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유효, 무효. 근데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제3자입니까? 같은 사람이지. 허위 표시에서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럼 상속인은 무조건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언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상속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쉽다. 막 어려운 거 없다, 어려운 거 없다,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이 자꾸만 그냥 구도를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그렇대. 그 다음에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 끊노? 신청 전에 끊고. 무슨 전에? 신청 전에. 자, 허가 신청 전에는 유동적 무효인데 무슨 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인데 그럼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통정 착오 사기강박이 있었다. 통정 착오 사기강박을 주장하면은 무슨 적 무효로 넘어간다? 확정적 무효로 넘어간다. 이게. 그럼 어디에다 줄쳐야 되겠노? 포인트. 허위 표시를 주장하여. 그게 핵심이지. 신청 전에 전 단계에서 끊고 허위 표시를 뭐하여? 주장하여. 허위 표시 주장하여 하면 그게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 협력에 거절한 사람을 명백히 표시하여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끊고 여기서 제3자라 하면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지 3번. 나머지 1, 2, 3 잘 몰라도 3번은 보니까 확실하게 전형적이잖아. 이거 기본적인 이 정도 지문은 나온다. 이 정도 딱 중개사 스타일. 우선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럼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요거는 자 저번에 했죠. 양도담보 추심행위 은닉행위 신탁행위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치? 의사표시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진짜 추심을 위해서. 그래서 5번 그지? 틀리고. 자, 그 다음 45분 갑니다. 45분 먹고 제목 붙여라. 제3자 사기지. 무슨 자 사기? 제3자 사기는 누가 결정하노? 상대방. 그럼 이런 거 가벌병으로 나왔을 때는 일단은 내가 구도 이게 뭐를 묻는지를 모르면은 읽어도 안 된다. 딱 이거 읽고 바로 제3자 사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다시 가벌병 나오면 일단 구도 이게 뭐를 묻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게 뭐에 한 사기? 제3자 사기. 자, 그러면 좋다. 요 정의 누구?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끝났네. 그러면은 뭐 했네? 끝났네. 그지? 그럼 요거는 을이 선의 및 무과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선의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을이 누구한테 갔네? 병이 거기에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빨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 그럼 병이 선이면은 유효면 당연히 유효. 취소가 돼도 유효. 일단은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네? 병한테는 일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끝. 끝났니? 이게 그려져야지. 이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침에 계속 쓴소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이거 생각 안 하고 읽거든. 이미 이거 안 잡힌 상태에서 읽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못 맞춘다. 요거 그래서 가벌병 나왔을 때는 문제가 제3자 사기 요 구도가 그려져야 돼. 자, 1번 갑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을이 악인 경우에 하나여 OX 빨리 OX X 1번 틀렸다. 이유 떼라. 왜? 꼭 기억한다. 저번 주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여만 나오면 다시 하나여만 나오면 다시 하나여만 나오면 다시 하나여만 나오면 다 나와야 된다.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두 개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하나여 나오면 몇 개일 때 나와야 되노? 두 개일 때 해야지. 한 개일 때 하나여 하면 OX, X. 근데 그거 맞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노? 뭐라? 이건 국어 문제. 하나여가 없으면 맞다. 하나여가 없으면 맞다. 그냥. 하나여가 없으면 악일 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 뭐가 없으면 맞다. 하나여가 없으면 맞다. 하나여가 없으면 악일 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 근데 뭐 때문에 지금 틀렸다? 하나여. 그치. 하나여 하면 몇 개가 와야 된다. 금방 이야기했잖아. 포인트. 이런 거 나온다. 이게 민법 전형적인 내용이다. 중개사. 하나여 나오면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 하나여 대신에 또 뭐로 바꿀 수 있노? 만 하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요거 1번 맞게 하려면은 하나여가 없으면 그냥 악일 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
하라여만 안 들어있으면 한 개가 돼도 된단 말이지. 그거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요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어려운 거지. 요 구도도 알아야 되고, 구도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문제 보니까 국어, 그치? 그래서 1번은 핵심이 뭐가 핵심? 하라여, 그게 핵심이지. 꼭 기억한다고,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자, 취소되더라도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2번 정답. 3번, 을이 선의무과실이나 끊고, 자, 을이 선의무과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뒤에 병은 무조건 뭐다? 유효. 병이 악인 경우 병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병이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아니죠. 자, 그래서 을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은 유효냐 무효냐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또 병이 뭐라야? 만약에 취소할 수 있을 때는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을이 과실 없이 정의 사기를 모르는 경우, 그게 핵심이지. 국어. 빨리, 요거는 과실 없이 모르는 거 하면 선의 및 무과실 하면 을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갑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집에서 다른 책 공부하지 말고 요 나간 것만, 요 아래 있는 것만 다 100% 정확하게 요 지문 같은 것도 다 여러분 하고 우리 문제집하고 그거만 하면은 시험에 장에 가면 합격한다. 막 해갖고 책만 여러 개 많이 봐도 불확실하게 아무리 많이 봐야 그대로 점수 안 올라간다. 자꾸만 한 개씩 금방. 자, 오늘 하고 나서 알은 거 되라. 하나여가 나오면 다 나와야 되고, 하나여가 없을 때는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한 개, 그게 지금 요 문제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나오면은, 제3자가 만약에 취득 못했다. 무조건 앞 계약 당사자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런 거 이제 기억해야지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인데, 그 계약 과정에 통정 착오 사기강박 해서 무효 취소 주장하면은 무슨 정 무효로 간다? 확정력. 그런 거 문제탕에서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자꾸 안에 쟁점 많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는 거지. 상속인은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갑니다. 갑의 임의 대리인 을과 복 대리인 병. 갑을병 간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복 대리인. 그지? 을이 갑의 뭐에 따라? 지명에 따라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자, 지명에 따라 선임해도 단지 복 대리인이, 선임은 누가 했다? 여전히 대리인. 책임도 누가 진다? 대리인. 왜? 선임했기 때문에. 복 대리인에 대해서 무조건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복 대리인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본인에게 하거나 통지하거나 헤맸을 때는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복 대리인이 말을 안 듣는데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행도 안 했다면 그때만 진다? 책임진다. 그럼 책임이 무슨 감? 경감된다.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했을 때는. 책임 안 진다 하면 안 되고 무슨 감 된다? 경감. 그럼 을은 갑의 지명에 따라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병을 해임할 수 있다. 정답. 그럼 이렇게 해임했을 때는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치? 근데 불성실한데 해임도 하지 않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만 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죠. 그치? 그래서 1번 맞다. 2번,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한 경우, 선임한 경우, 자, 본인은 허락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병의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과실 책임진다. 무슨 책임? 과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를 다른 말로 무슨 경감이야 이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또 표현한다. 과실 책임진다를 다른 말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동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경우나 안 그러면 뭐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그 다음에 3번 병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던. 자, 그럼 좋다. 요거는 만약 지금 요 어리 대리인이고 어리 이제 복 대리인 선임했는데 근데 만약에 본인으로부터 어리 10이라는 권한을 수여받아가지고 얼마를 수여받아가지고 10 해가지고 그럼 누가 선임하노? 대리인이 선임하잖아, 그지? 선임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러잖아, 그지? 자, 그러면 10을 수여받아가지고 야 누가 선임하노? 빨리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하잖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할 때 야 너 8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요 복대리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9를 했단 말이지. 해도 무권대리로 본다.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이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일지라도 누구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수권, 권한을 뭐해서 넘어서 하면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을 뭐하지 않아도 넘지 않아도 유권 무권. 다시 대리인은 얼마 수여받았다? 10. 근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얼마만 해라? 8만 해라 했는데 얼마를 했다? 9 해도 유권 무권으로 본다. 무조건 복대리인은 누구로부터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얼마만큼 해야 8. 근데 뭐 9 했는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을 뭐 하지 않아도 초과하지 않아도 누구로부터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뭐 했다? 초과하면은 유권 무권. 지금 됐습니까? 요 기억해야 된다. 요 문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4번은 병이 을의 대리권 범위를 을의 대리권 넘는 행위를 한 어디 3번 했죠. 3번 그지? 병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을의 대리권 범위를 뭐 하지 않아도 넘지 않아도 병의 행위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짱짱 새로운 거다 하면 무조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인데 새로운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기억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기본적인 거고 시험은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 되겠습니까? 10을 수여받았는데 얼마만 해라? 8만 해라 했는데 얼마를 했다? 9.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복대리인이 초과해서 했다.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그 다음 4번 병이 을의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은 갑은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면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지? 그럼 을이 갑의 뭐를 얻어? 허락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이 사망하더라도 자 대리인이 사망했다. 무조건 본인이 사망, 대리인이 사망, 파산 그 다음 피성년 후견 선고 성년 후견 개시 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사망하든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요 복대리인 지위는 뭐 한다? 소멸한다. 지금 누가 사망했습니까? 누가 사망했다?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병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47번 갑니다. 자기각과 쌍방대리 갑니다. 그럼 갑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자 갑이 을에게 좀 팔아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서 자기가 사버리면은 이걸 무슨 계약? 자기계약이지. 무슨 계약? 자기계약.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하면은 자기계약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채권자인 친권자가 주어 무슨 자가? 채권자인 친권자가 채무자인 미성년자 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자를 대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그러면 지금 친권자는 대리인이거든. 대리인인데 대리인 자기를 위하여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것도 무슨 계약? 자기계약.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124조는 124조 신경 쓸 필요 없다.
124조는 어느 걸 이야기하노?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오, 조문이 나오면 여러분 막 숫자만 나오면 간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막 숫자만 나오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문 나오면 신경 쓰지 마라. 왜? 딱 고개 안에 고개 몇 조다? 124조. 어떤 게 124조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124조는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되며 여기까지 맞는데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해설해라. 대리는 100% 임의규정이다. 대리 안에는 무슨 규정 없다? 가행규정 없다. 대리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임의규정. 저번주에 했잖아. 임의규정 대봐라. 대리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이제 한 개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했는데 다시 대리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아까 104조 적용 안 되는 거 4개 한꺼번에 해라. 무상 편무 경매 정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단독에는 적용한다. 그런 거. 그래서 3번,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건대리니까 본인이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대로 유효. 자, 그래서 4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소급하여 무건대리 추인, 소급해서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줄 땡겨서 무슨 대리 무효? 무건대리 무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거지. 그 다음 채무이행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저촉되지 않으나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이행 중에서 우리 수업시간에 늘 많이 했죠. 몇 개? 6개. 대물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 미도래 채무, 그죠? 대물변제, 선택채무, 경계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저촉된다. 아는 거다. 다 아는 거. 요런 거 아는 완전히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오 이래야 되거든. 근데 새로운 거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48번 대리 갑니다. 옳은 것. 을이 갑의 대리나 친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명의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끊고 그럼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그러면 후까지 하면 이건 유권 무건이지. 을이 갑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다? 병. 그럼 만약에 이제 무건대리다 하는 걸 그럼 만약에 갑이 찾아오려면은 소송하면은 무조건 누가 입증하느냐면 원고가 입증한다. 소송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송 제기.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끊고 그럼 누가 원고고? 갑이지. 그럼 갑이 입증한다. 을이 무슨 대리라는 사실을 무건대리. 그래서 무효야 돌려줘.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갑. 이건 좀 특이하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 항상 소송 나오면 누가 입증하느냐면 원고가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누가 입증한다? 원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원고고? 갑이 원고지. 그럼 갑이 을이 무슨 대리다? 무건대리다. 그래서 해라? 말소하고 돌려도. 기억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문제 풀 때 열받았겠지만 저는 요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했다 누구한테 효과 기소합니까? 빨리 본인. 그치? 근데 대리인이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럼 어차피 정상적으로 해도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해서 했다. 그대로 유효.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본인인 것처럼 하면 무효. 그럼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정 유효, 확정정 유효. 그래서 여러분 확정정 유효, 확정정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다시 확정정 유효, 확정정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예를 들면
회장이 비서한테 시켰거든. 너 가서 해라. 그럼 어차피 회장한테 기소하잖아요. 근데 비서가 뭐인 것처럼 회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했다. 그러면 효과는 어차피 누구한테 기소? 회장한테. 그걸 굳이 무효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되겠으면 꼭 기억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대리인이. 그렇지, 핵심 단어지. 오케이. 그런 게 자꾸가 돼야 된다. 어차피 정상적으로 대리인으로 해도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럼 이거는 마치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걸 숨기고 본인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해도 효과 누구한테 기소? 본인. 되겠습니까?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무선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 다음 표현대리 요건을 갖춘 경우는 무슨 방은? 자, 표현대리가 되면은 상대방은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빨리 본인에게 기속시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책임을, 저번주에 우리 했죠, 그죠? 그 한 장짜리에서 했잖아요. 표현대리가 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는? 본인은. 그래서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그죠? 그 표현대리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표현대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런 표현대리에서 그죠? 이런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노? 상대방이 뭐죠? 책임져. 본인한테. 그죠?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이지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 여러분 담보책임. 자, 담보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담보적에서 가장의 핵심은 누구? 빨리.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 선이면은 다 되잖아요. 선이면 뭐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다 되는데 좀 핵심을 지려고 노력해라. 이게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 또 물을 수 있는 건 뭐? 권리. 악일 때는 물을 수 없는 건 무슨 부족? 수량부족, 용익적. 악일 때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되는 거 하면 뭐? 저당권이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담보적 권리한 제한. 이렇죠, 그지? 응? 그런 것처럼 표현대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무권대리지만 누가 주장하노? 상대방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요건 나오잖아. 요건 어떻게 해야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지? 선의 및 무과실. 요건데, 요거를 가지고 잘 묻거든. 기본 입증책임에서. 그럼 125조와 129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로 뭐 한다? 추정한다, 얘.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뭐 한다? 무과실로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을. 그럼 무조건 5조와 9조는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본다는 거지. 그게?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은 본인이 입증하는데 본인이 추정하는 거 반대.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몇 조? 126조 월권 대리는 요거 판례가 요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요거는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판례다 말이지. 그래서 입증 책임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요렇게 몇 부류? 2부류. 요거 하고 몇 부류? 2부류. 요거는 추정되지 않고 입증하고. 그럼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을 묻는지. 그 다음 또 요 표현대리 요건. 무슨 대리 요건? 표현대리에서 무슨 대리? 표현대리 요건 몇 조야?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하는 표현대리 요건은 모두 무슨 두? 모두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은 누가? 상대방이 입증.
그럼 지금 거기에 기열은 뭘 묻고 있노? 뭘 묻고 있노? 요거가 뭘 위에 거야 이거지. 표현대리 요건을 묻고 있지 지금. 무슨 대리 요건? 표현대리 요건. 129조는 이전에 있었고 행위시에는 없었고 뭐는 있었고 선의무과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건 표현대리 요건이죠. 이전에 있었는데 행위시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몇 조야? 129조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거는 내가 그럼 나는 이전처럼 있는 거로 믿었어.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걸 요거지 요거. 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고 행위시에는 없고 근데 나는 뭐처럼 이전처럼 믿었고 그 다음 그것도 넘지 않고 범위 안에 넘어버리면 몇 조로 간다? 무조건 129조로 가지. 그거지 지금. 몇 조 요건 묻고 있다. 몇 조 요건? 129조 요건이 요건.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이건지 구분해야 되게. 요거는 선의무과실은 몇 부류? 두 부류. 무조건 이게 선의무과실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꼭 기억한다. 요거 5조든 6조든 9조든 표현대리야.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상대방 입증. 그치?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억, 니은, 리얼. 그 리얼 꼭 기억해야 돼. 리얼. 막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막 초점을 두다 보니까 뭐 이거 나오면은 그냥 이거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 이거하고 이건 다르지. 이거는 선의무과실에 대한 거고 이거는 무슨 대리 요건이고 표현대리 요건이고 표현대리에서 잘 낸다. 자, 그 다음 49번 갑니다. 무효 옳은 것.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오. 그럼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일부 무효 무슨 무효? 일부 무효. 다른 말로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일체성이 있고 무슨 가능성? 분할 가능성. 하나 더 하면 무슨 적어사까지 있어야 가정적 의사. 어쨌든 오.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거 어느 거? 기억 니은이지 뭐. 그럼 디귿 간다. 디귿은 뭐냐면은 자 요거 디귿은 뭐냐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하면 빨리 먹고 양도담보지. 자 요거 본다. 요거 갑이 을에게 얼마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 그지? 그러면 채무자 집을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해놨단 말이지. 했는데 이게 1억이 아니라 그럼 1억으로 알고 무슨 권 이전 해놨는데 소유권 1억이 아니라 뭐다? 8천이 이미 판명되었단 말이지. 얼마가 무효? 2천이 무효. 일지라도 요 양도담보 유효 얼마 범위 안에서? 8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 요거 채권담보 이전 등기한 경우에 그 채권 일부가 뭐면은 무효면은 채무자는 채무 변제하지 않고도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얼마 범위 안에서? 아까 요거는 얼마만 원래는 얼마로 알고 소유권 이전해놨다 빨리 1억. 근데 얼마가 무효다? 2천이 무효다. 그럼 얼마만 주고 8천만 주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부 법률행위 일부분이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하는 거. 그 다음 취소갑니다. 제한능력자 딱 나오면 무슨 갚아? 막 갚아. 그치? 악일지라도 무슨 이익? 현존이익. 상할 책임이 있다. 자기는 무슨까지 찾아오면서 끝까지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하잖아. 그지? 제척기간은 법원은 뭐 직권 조사상이다. 고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끊고 추인하면 무슨적 유효로 변하고 확정적 유효.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4번 핵심 단어 상대방이 그렇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니까 법정 주인 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미성년자 A가 B에게 매도한 부동산이 C에게 지금 전매되었다. A의 취소 의사표시는 B에게 하여야 한다. 핵심 단어. 취소 의사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런가? 자, 51번 갑니다. 법률의 부관. 맞는 거 몇 번? 1번. 해설해라. 기한 나오면 절대로 소급이라는 단어는 없다. 조건도 원칙 소급하지 않지만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켰지. 그래서 기한에서 소급 있다 하면 OX, X. 기한은 절대로 소급 없다. 다시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기한으로 했다. 기한으로 하면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성립시에, 자, 기한으로 할 거니 조건으로 할 거니 성립시에 정하거든. 그럼 성립시에 기한으로 했는데, 성립시에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기한으로 했으면 반드시 도래. 다시 기한으로 했으면 반드시 도래.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래가 한 것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때 불가능하게 된 때 기한은 한 거로 본다? 도래한 거로 본다. 그러면 이번은 핵심 단어. 사실이 불가능하게 한 때 그게 핵심이지. 그럼 불가능한 때 기한은 한 거로 본다? 도래. 수업시간 다 했거다. 아는 거 없다. 기억해야 돼. 기억. 그래서 시험은 이미 하고 있어야 기억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관건이다. 됐습니까? 수업시간에 안 배운 거 없다. 근데 이제 기억을 못한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다. 자꾸만 들어야 돼. 자꾸만. 지금부터는 시간 투자하는 만큼 점수 올라온다. 공부는 사실 1월, 2월, 3월 별로 할 필요 없고, 언제? 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요 3개만 바짝 하면, 언제부터 해가 온 사람? 11월, 1월 달부터 해가 온 사람은. 근데 이제 늦게 시작한 사람은 8월, 9월, 10월 바짝 해도 띵하다, 이게. 쭉 해가 온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11월 달부터 쭉 해가 왔다. 11월 달부터 한 사람은 지금 무슨 무슨 짝? 반짝 하면, 그냥 똥 빠지게 하면은 뭐 한다? 합격한다. 그렇지. 그 이제 그런 사람은 여러분 1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했던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말 다 알아듣잖아요. 일단은 내가 저거 아는데 틀렸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직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러면은 그건 무슨 심의? 열심히 더 해야 된대. 그럴 때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동영상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못 알아듣겠다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론을 들어야 된다. 문제를 계속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고, 기한으로 했는데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 자, 3번 갑니다. 핵심 단어 찾아라. 단동의. 단동의는 원칙 못 붙인다. 단동의는 원칙 조건 못 붙이는데 4개. 동의, 채무면제, 유언유정. 그렇게 딱 나와야지. 요약집에도 있고 다 있다 그런 거. 동의, 채무면제, 유언유정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X. 그 다음 4번 핵심 단어 찾아. 4번의 핵심 단어 찾아라.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핵심 단어 찾는 거야. 조건 성취였지. 그게 말려들면 이미 끝장나쁘다. 성립 후 그게 핵심이다. 후? 성립 후 불능 동그라미 후발적 불능. 그게 조건이니까 조건에 필이 꽂혔다. 이미 끝장나쁜 거지 이거는. 여러분 그죠? 안다. 출제하는 사람이 후 성립 후 불능 하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대로 뭐다? 유효. 알잖아, 그지? 후발적 불능 유효다. 그 다음에, 어디에 줄치노?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뭐로 바꾸고? 불능 하면 뭐? 해불류.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유? 해불류. 선생, 난 다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되네. 미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적용 잘 안 되는 사람은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집에다가 막 하면서 이게, 운전면허 방식으로. 1회, 2회, 3회, 4회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풀어보라 했잖아. 5회, 6회, 7회, 8회는 학원에서 풀고, 1회, 2회, 3회를 그렇게 막 해보라고. 그러면은, 자, 그 다음 52번 간다, 이게. 물권 변동. 틀린 것. 바로 몇 번? 제목 붙여라.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한 등기법에 나오는 거 한 3개 정도는 민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 원래 건물을 헐으면 무슨 등기 하면서? 멸실등기 하면서, 멸실등기는 어떤 게 멸실등기고? 뽕뽕뽕. 무슨 뽕? 그 은행에 가서 구자를 해지하거나 안 가면 통장 다 됐을 때는 뭐? 뽕뽕뽕 했는데 그 자세히 보면 뭐? 무효.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지. 무슨 뽕? 뽕뽕뽕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에 마그넷 탁 떼고 촥 해가지고 찍어갖고 뭐 통장에다가 뭐 장구멍으로 뭐 뽕뽕뽕 이게 그 자세히 보면 글자 뭐다? 무효 이렇게 돼 있거든. 예? 응? 그처럼 등기도 마찬가지거든. 건물을 헐었다. 무슨 뽕? 뽕뽕뽕 해가지고 다시 무슨 또로? 앞에 표제부에 기능이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또로? 별도로 보관하는 게 무슨 등기? 멸실등기지.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무슨 등기부로 한다? 폐쇄등기부로 한다. 멸실등기라는 게 그 등기부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파쇄기에 우리 은행에 가면 그 영수증 정보 유출한다고 넣는 거 있잖아요. 파쇄기에 따르르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없앤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표제부에 기능이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뭐 뽕뽕뽕 해가지고 무슨 또로? 별도로. 그게 무슨 등기? 멸실등기 하면서 등기부를 뭔다? 폐쇄 이런다.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헐었다 하지 않고 놔놨다가 똑같은 건물을 짓거나 무슨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짓거나 안 그러면 약간 크게 지어가지고 표제부를 뭐하고 변경해서 계속 종전의 등기부를 이어서 쓰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1번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그 알면은 서비스지. 모르면은 이제 개판돼 보는 거지 이제. 그럼 이런 거는 확실하게 무효하니까 확실하거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2, 3, 4 안 오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무슨 합격할 수 있다? 축합격. 2번, 3번 읽어볼 필요가 없지 뭐. 근데 2번 한 보면은 2번은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하여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뭐 한 경우? 양도한 경우는 을은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죠? 예. 만약에 그 지상권은 무조건 무슨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계약만 하고 아직 뭐 안 했는데 등기 안 했는데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단지 을은 종전의 소유자 갑에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3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 이전 후 보존 등기를 하고 먼저 격려된 보존계 기에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을은 취득한다. 맞죠? 예. 이 이중 보존 등기는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나중에 된 게 기초에 터잡아 가지고 이전 받았다.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나중에 된 보존 등기에서는 무슨 시효도 못한다? 취득 시효도 못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이중보존 등기 하면은 나중에 된 게 유효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개 있다. 기억해야 된다. 넉자 원인무효. 그렇지 잘하고 있네. 그런 거는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원인무효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나중에 거는 뭐 무효, 먼저 된 게 뭐 유효, 먼저 된 게 뭐 넉자 꼭 나와야 된다. 뭐 글로 나오는 거는 뭐 원인무효 나오면은 나중에 된 게 뭐 할 수 있다? 유효. 그렇지. 항상 그 챕터마다 기본 원칙 핵심 단어 그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가면 자기가 X보다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Y 부동산에서 격려한 등기는 그 등기는 뭐다? 무효다. 제목 붙여라. O표시 무효지. 이게 다 하면은 무슨 표시? O표. 합의는 뭐로 합의하고 X 뭐로 Y 무슨 표시 무효? O표시 무효.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했다? 했다. 뭐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넉자가 없다. 무슨 표시? 의사 표시가 없지. 그래서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 다음에 5번 을 소유 부동산의 갑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자, 을 소유 부동산 갑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했으면 그럼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했다? 유효. 근데 갑명의 등기가 적법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갑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3번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자, 딱 보니까 1번 무슨 거래 허가? 토지가 최초 매도인가 매수인 사이 다시 중간 매수. 그러면 이거 딱 토지 거래 가면 1번은 길어도 야 기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 중간 생략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맨 끝에 보면 되지. 유효 무효 무슨 대로? 읽고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 골 때리기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은 두자로 뭘 한다. 미치는 거지 선생님. 이런 거는 딱 무슨 거래 허가 토지가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있었으며 그래도 합의가 있었으며 최종 매수인 그와 최초 매매를 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격려했도 이 등기는 유효 무효 확실하게 그냥 이건 맞잖아요. 왜? 맨 끝이 중요하네. 유효 무효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거든. 무슨 생략인데 중간 생략인데 무슨 거래 허가 나왔네. 또 길면 길수록 좋은 거지. 그러면 다른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긴 게 한 대여섯 개 있잖아요. 다른 거는 어떤 지문을 나온다. 짧게 나오거든. 출제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안 그랬지만 길면은 그게 긴 것 대신에 다른 거는 어떻게 짧게 이게 시간적 배분을 해주거든.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무슨 거래 길게 나왔을 때는 빨리 그거 읽으면서 배운 것 중에 어느 건지 안 배운 거 아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으나 자 여기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 이게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접 하려면 합의 동의 승낙 이런 게 합의 동의 승낙 없으면 항상 중간자를 뭐해요? 대위하여. 양도받았으나 최초 양도니 그 양도에 대한 동의하지 아니하는 최종 양 동의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당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끝이 중요하네. 이 동의 합의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안 된다. 3번 중간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동의 합의 승낙이 있어야 무슨 적? 직접. 동의 합의 승낙 없고 채권 양도 통지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이가 합의는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에 이의가 없으며 그죠? 이 합의라는 것은 직접 계약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하고 직접 계약이 없었지만 청구하더라도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의가 없으며 또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3번 중요하죠. 합의가 있었다 하면 간단하게 합의는 아까 직접 행사하더라도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행사하더라도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 합의가 있었다 해서 중간자의 등기청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어려워도 뭐 긴 거. 그 다음에 4번 중간 생략이 3자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은 이전 등기 청구를 대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 말은 지금 4번은 뭐냐면은 3자 합의가 있었을 때 직접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고 직접 해도 좋고 정상적인 방법 중간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해도 관계없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직접 안 하고 나는 그럼 뭐 합의는 있었지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간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해도 관계없다. 그런 말이지. 안 어렵지 뭐 안 어렵다 지금. 풀을 쓸 때 어려웠지. 왜? 길고 다른 유형이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그래야 적응이 된단 말이지. 50점 넘어가면 되고 점수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5번 갑니다. 당사사의 적법 원인이가 성립하여 중간 생략 등이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없다. 전부 아는 거죠.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략이 됐다. 중간 그대로 마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54번 다음 중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 그렇지. 여러분 혼동 나오면은 항상 이렇지. 혼동. 갑저당권, 을저당권. 이걸 우리끼리는 일명 무슨 축? 끝순위가 샀다.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가 아닌 사람 사면 혼돈을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뭐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걸 취득하고? 지상권 취득하고 요 지상권의 병이 무슨 권? 저당권. 이걸 일명 꼬리 물기. 누가 끝에 있는 병이 사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을이 무슨 걸 이전받으면 저당권 이전받으면 요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 중간에 있는 지상권자 토지 사거나 토지 사 건물 사도 지금 병이 꼬리 물고 있는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끝. 요 두 개지. 혼동 나오면은 원칙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늘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거 나오면은 무슨 본? 기본. 이거 나오면 기본. 1번 무슨 건? 임차권. 무슨 건? 임차권. 뭐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무슨 요건? 대항요건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뭐 대항요건 갖추고 있다 하면 1번 등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 2번 무슨 건? 저당권인데 요거 했을 때 2번이 샀다. 혼돈을 어떻게 하고 2번이 양도 이전 상속. 다시 뭐 2번이 뭐 이거 마찬가지다. 요거하고 마찬가지다. 몇 번이? 2번이 이전 양도 상속 받았다.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1번이 양도 이전 받았다. 혼돈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기로 가는 거고. 요 뭐가 나오냐면은 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무슨 매? 경매. 말소 기준 권리 매순위 2순위. 일단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됐습니까? 무슨 것만 남는데? 임차권만 남는데 임차인이 경락하면 소멸한다. 이게. 누가 경락? 임차인이 경락. 임차인이 매수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타인이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만약에 타인이 경락받았다. 타인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누가 경락받았다 빨리? 누가? 임차인이 경락받으면은 자기 집에 자기가 뭐? 소유자. 그래서 경락받으면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네. 보자 이게 1번은 그거다. 감소유 토지 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에 대한 건저당. 그럼 요거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저당권 건저당권 똑같다. 근데 병이 경매 절차에서 자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개끝. 경매 절차에서 누가 빨리
을이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면은 아까 혼자 임차권만 남잖아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혼도로 뭐한다? 소멸한다. 1번 정답. 특이한 거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저당권 소멸하고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타인이 취득했다. 혼도로 뭐하지 않고 임차권은 그대로 살아남고 누가 경락받아야? 임차인이 경락 매수 하면 혼도는 어떻게 한다? 소멸. 그래서 1번 맞고 소멸하고 그지? 2번 갑니다.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됐습니까? 갑이 목적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지와 갑을 이렇게 꼬리 물기.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근데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갑이 토지 소유권을 뭐해도 취득해도 을의 지상권은 누가? 지금 을이 물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지금은 그거다. 요거 지금 토지는 안 나와 있고 토지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누가? 요 지상권자가 뭐를 취득했다? 토지 하면은 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을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권은 내가 갑으로부터 내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다가 내 갑으로부터 무슨 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권과 소유권 몇 개? 2개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 3번 다 소멸하지 않죠. 그럼 4번 갑니다. 갑 소유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한데 을이 하니까 1번 2번 1번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논란이 없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 먼저 하고 그 후에 병이 저당권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을이 갑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을의 무슨 권?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5번이나 몇 번이나 똑같은 거고 그 5번이나 몇 번이나 똑같은 거고 1번, 2번하고 똑같이 5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지금 몇 번하고? 5번하고 2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지? 5번은 갑, 을, 병 이렇게 하고 2번은 토지는 안 나와 있고 누가? 지상권자가 누구? 갑. 거기에 저당권자가 뭐? 을. 그래서 그 지금 몇 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지. 맞습니까? 예. 자, 55번 갑니다. 점유권. (1번) 맞다. 1번. 이건 갑이, 을이. 그럼 을은 앞사람의 점유까지 합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무조건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앞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 무슨 점유로 추정?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 1번 정답. 자, 2번 갑니다.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핵심 단어.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누구 있다? 직접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그게 생각나야 된다. 무슨 구제?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는 사람 누구? 직접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는 자력구제에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무슨 권은 있어도 권리로서 점유권은 있어도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왜?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반환청권인데 그지? 늘 이야기한 거야.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 여러분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해가지고 됐습니까? 침탈해가지고 누구한테? 병에게 넘어갔다. 병이 뭐다? 선이다. 점유권일 때는 무슨 권일 때는? 점유권일 때는 무조건 침탈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점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소유권. 요거는 점유보청권 이런 말 쓴다.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요거는 소유권일 때는 무슨적 청구권이란 말 쓰노? 물권적 청구권. 그지? 됐습니까? 요거는 했잖아요. 침탈했잖아요.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 갔잖아요. 그지? 무조건 현재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그러면 요 다시 두 개 합치면은 과거의 물건을 누가 을이 침탈해가지고 됐습니까? 을이 침탈해가지고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 가가 있다만 선의. 그럼 갑이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몇 부려? 빨리 몇 부려? 두 부려. 몇 부려? 두 부려. 무슨 건? 소유권 하면 뭐? 있다. 점유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건 무슨 건? 소유권 하면은 반환청권에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 하면 반환청권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도 없이만 했잖아요. 지금 3번의 핵심 단어. 점유물 반환청권이지. 점유물 반환청권일 때는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없다. 그게? 그럼 있다 그대로 나오면 앞에 뭐로 고치면 되노? 물권적 청권 하든지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권. 그냥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삼 번 중요한 지문이다. 그거 항상 이게 늘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과실을 취득한 경우 뭐를 취득한 경우? 여러분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과실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익비는 남아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있던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OX? X. 핵심 단어 찾아라. 믿고는 뭐? 선의점유. 선의점유 4개 되라. 믿고 오신하고 모르고 확신하고. 다시 무슨 고? 믿고 모르고 오신하고 확신하고. 나오면 무슨 점유? 선의점유지. 자주점유가 아니다 말이야. 요렇게 자주점유에다가 선의를 슬쩍 집어넣어 놓거든. 선의가 나왔을 때는 선의 반대는 뭐고? 악이지. 자주 반대는 뭐다? 타주지. 지금 자주를 묻는데 선의를 슬쩍 집어넣어 놓거든. 이렇게. 그럼 선인지 아닌지 딱 아는 방법은 아까 4개.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모르고부터 시작한다.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오면 무슨 점유? 선의점유. 자주점유에서 그거 원래 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 다음에 56번 무슨 쇼? 취득쇼. 그럼 취득쇼에서는 뭘 가지고 내놓어? 제일 중요한 거.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지, 그지?